교육청이 처음 시작한 오디세이 학교가 고교 자유학년제가 이뤄지는 오디세이 학교로 방황하는 학생들의 진로를 찾아주기 위해 시작한 오디세이 학교. 교육과정 프로젝트에서 정식 학교로 전환을 앞둔 서울시 교육청의 오디세이 학교를 오디세이! 오디세이 오디세이! 오디세이 오디세이! 그래서 오디세이가 뭘까요? 아직은 생소하게 들리는 오디세이는 서울시 교육청 주관하에 도입된 민관협력형 대안교육과정입니다. 고1 학력이 인정되며 수료 후에 1학년 혹은 2학년으로의 진학 여부 또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디세이의 핵심 가치로는 여유와 성찰, 자율성과 시민성, 지혜와 용기가 있는데요. 그럼 오디세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내에서 이제 북유럽 교육 탐방이 불었어요. 핀란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핀란드하고 북유럽 교육을 한번 탐방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거는 오히려 한국이 더 필요하겠다. 그건 제가 중3 담임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눈에 밝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멍하고 아무 생각이 없고 이 친구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다른 경험을 주면 훨씬 깨어날 수 있는 아이들인데 우리가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는 아이들이 있어서 마침 이제 2014년도에 조영교육 감독님이 당선되면서 서울시에서 이런 걸 하겠다라고 이제 구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TF 추진할 수 있는 추진단을 모집했었어요. 모집한 게 아니라 이제 좀 초빙을 한 거죠. 들어오라고. 우리는 교육청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이 아니 학교 바깥에 학교를 세울 수는 없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학년 안에 있는 그래서 학년 안에서 고1 학년에 들어온 친구들을 1년 동안 빼서 이제 고1의 학교를 가지면서 교육적인 내용들은 이미 한국에서 대안교육이 10년, 15년 이상 해왔던 그 교육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오자. 교육 과정은 그 대안교육심이 하고 있던 것들을 차용하는 행태를 했고 교육청에서 돈을 대고 학생을 모집해주고 그러니까 민관 협력 모델이었죠. 이렇게 해서 설립된 오디세이에는 9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고 총 4개의 기관으로 나뉘어져 운영 중인데요. 저희는 그중에 20여 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하자센터에 가봤습니다. 그곳에 있는 학생들, 아니 죽돌들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성입니다. 통달입니다. 은하입니다. 나봉입니다. 뽀까입니다. 아나입니다. 파파입니다. 유니셜이라고 합니다. 하자는 또 하자만의 문화가 있거든요. 하자에서는 별칭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게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다 적용되고 그리고 선생님을 산돌이라고 부르고 학생을 죽돌이라고 부르고 제가 너무 많이 쓰던 용어예요. 쌤이라는 말은 네. 선생님은 그런 이제 용어를 쓰지 않아야겠고 처음엔 살짝 당황스럽고 쌤 이렇게 부르다가도 아 맞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또 제가 공교육 교사로서 또 몸에 배웠던 습관 같은 것들이 있어서 서로 막 별칭을 부르는 것도 사실은 저는 영어 교사라서 조금은 익숙한데도 역시 처음에는 약간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했어요. 서로 그냥. 그런다는 점에서 학생과 선생님 동등하다? 그럼 이번엔 죽돌들의 일과가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판돌과 죽돌이 대화를 나누는 인문학 수업이 한창인데요. 꼰대에 대해 말하는 죽돌들의 이야기를 잠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저 사람 꼰대야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쉬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꼰대는 분명히 내 안에 꼰대가 있거든요. 사람도 있겠지만 그중에 몇 명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다 애적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그 세대 사람들도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고 근데 좀 어린 세대들도 그래서 배울 점이 있구나 돌고 도는 게 제일 이성적이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깊게 나눠본 적은 전혀 없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겠다 싶은 거는 제안을 해서 얘기를 해보고 하는 편이에요. 이번엔 체육 수업을 위해 교실에서 나와 야외 공간으로 이동 중인 죽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죽돌 은하가 직접 말하는 하자센터의 체육 수업에 대해 들어볼까요? 프로그램도 되게 다양하고
평소에 일반 학교에서 안 했던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뭔가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파크루도 되게 몸을 쓰는 거라서 그런 식의 체육은 안 했었거든요. 중학교 때 체육은 되게 교과서적으로 딱 정해진 것만 하는 거라서 맨날 하던 거니까 재미도 없고 그랬는데 파크루라는 거는 되게 새로운 거잖아요. 신선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 접한 어떤 걸 하니까 되게 신선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도 보이네요. 1년이 지나면 일반 교육과정을 밟을 죽돌들을 위해 오디세이는 대안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보통교과도 수업과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평가와 수업 방식은 조금 다르겠지만요. 과학 선생님이 무언가 열심히 적고 계신데요. 애들 활동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위주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애들 결과물만으로 평가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같이 평가하느라고 이제 적고는 있어요. 보통교과는 일반 학교 그 평가 시스템하고 비슷하게 가긴 하거든요. 그거는 일반 학교와 같은 모습입니다. 대안교과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는 오디세이 학교에서 보통교과 수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더 면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때는 1학기 때는 영어, 수학, 한국사, 2학기 때는 영어, 수학 이렇게만 들으면은 그냥 2학년이든 1학년이든 그냥 알아서 갈 수 있는 그거였는데 올해부터는 6개 과목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2015년 교육과정이 들어오면서 1학년에서 이 6개를 다 커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하자센터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 영어, 과학, 2학기에 수학하고 국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동안은 집중이수라고 해서 한국사하고 사회를 할 예정이에요. 집중이수를 여름방학 때 하다 보니까 여름방학이 굉장히 짧아졌죠. 이렇게 6과목을 보통교과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교과 쪽에 부담이 늘은 거고요. 대안교과와 보통교과의 융화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죽돌들은 어떻게 느끼고 또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뭔가 아직 오디세이에 적응이 안 돼서 뭔가 아직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선생님도 대안교육이 뭔지 잘 모르시고 우리가 어떤 애들인지 잘 모르시니까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애들을 실험을 해보려고 하시니까 우리도 지치는 거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애들이 너무 자기에게 이렇게 반발을 한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안 따라준다 하면서 힘들어하시고 여기서 배우는 것만으로도 절대로 고등학교 걸러가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 가지고는 2학년이든 1학년이든 가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제 주변 친구들은 다 이제 일반 학교 가서 교육을 받잖아요. 공부도 하고 그 친구들 따라가지 못하고 혼자서 뒤쳐져서 힘들어하면 어쩌지라는 그런 불안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교육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합니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서약하면 저희들끼리 다 같이 둘러 앉아서 서로 얘기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라서 지루하지 않고 더 재밌게 집중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 수업에 실험이 한 번씩 꼭 들어간다는 게 저는 지금 되게 좋은 것 같고 불안해하는 친구들부터 만족스러워하는 친구들까지 보통 과목 수업에 대한 죽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보통 과목 선생님과 오디세이 관계자의 입장이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이제 그 바깥은 뭔가 점수를 내야 되고 내가 성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1학년 지나고 나면 2학년, 3학년 쭉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1학년 때 걸 소홀히 배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여기는 딱히 그런 게 또 아닌 걸로 거기다가 제대로 배우자니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니까 제대로 배울 수는 없고 그런데다가 이게 3시간이 붙어 있으니 애들은 용량 초과인 셈인 거. 진짜 3시간째 되면 너무 현지에서는 당연히 이제 수학이나 영어와 같은 과목들은 연계성이 큰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면 특히 2학년을 같은 경우는 어렵죠. 따라가는데 한참 걸리고 시간이 걸리는 건 그게 맞는 말인데 그 외의 과목들은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국어나 사회나
다른 과목들은. 왜냐하면 우리 오디세이에서 노는 게 아니라 책도 많이 읽고 토론도 많이 하고, 처음에 도입할 때는 교육감님 의도는 좀 약간 창의적인 친구들, 그러니까 공교육 틀하고는 잘 안 맞지만 뭔가 좀 창의적이고 이걸 벗어나서 새로운 교육을 주면 확 반응할 수 있는 친구들이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뽑아보니까 그런 친구도 오지만 제가 느낀 것이 우리 아이들이 참 상처와 아픔이 참 많구나, 이 교육에 대한 아픔이 참 많고, 그 아이들 상당수는 이제 특히 1기 같은 경우는 안전한 피난처가 필요했던 친구들, 이제 갈수록 2기, 3기 넘어갈수록 이제 이게 틀이 잡히니까 부모님들 중에서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보내기도 하고, 아이들 중에서도 좀 소식 있는 친구들 많이 오게 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층이들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많은 새로운 애들이 올 수 없는 거잖아요. 추상적으로는 이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는 일이라는 것이 있지만, 들어온 동기들은 굉장히 다양한 거죠.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고, 동료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 다양한 지원 동기를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예중을 간 것이나 지금까지 미술을 해왔던 것조차도 뭔가 내 온전한 선택이 있었나 하는 고민이 들어서, 오디세이 학교는 아무래도 좀 사실 공교육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자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끝나고 대안학교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편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엄청 결말이 많은 열린 결말인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여기 하자센터 다니시는 분이라서 알고 저한테 말을 해줬는데, 애초에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좀 질리고 공부 말고 다른 거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여기 와서 새로운 거 좀 알아보고 가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이제 시간표를 제가 정해서 듣다 보니까 이제 고르다 보니까 제가 너무 교과 수업을 안 골랐더라고요. 지난 3년 동안. 처음에 일반 학교가 사실 가고 싶었는데 일반 학교를 바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준비가 안 됐다고 해야 되나? 조금 무서워서 아직은? 또 홈스쿨링을 하다가 대안학교를 조금씩 다녔는데, 저도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하고 싶었고, 하나는 뭔가 제대로 된 약간 어떤 짜임이 있는, 그래서 처음에는 고등학교로 가려고 했다가 내가 공부를 너무, 거긴 공부만 하는 데니까 내가 공부로만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짜여져 있고 동시에 그렇게 심하지 않은 공부를 하는 오디세이에 오게 됐어요. 담임 선생님이 이제 공문을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오디세이 학교. 그래서 얘가 뭐지? 이러고 검색을 해봤더니 되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엄마가 허락을 안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흔쾌히 또 그래? 가봐. 엄마가 저를 오디세이에 보낸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자소서.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에 쓸 말이 많아진다. 일단은 성적이 안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도 나아지고 자신감도 나아지고, 따지고 보면 도망쳤던 그 상황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어서 나온 거고, 죽돌들 중에는 타타나 하늘과 같이 부모님이 먼저 제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마다 제각기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희는 하늘의 어머님을 만나 그 이유를 여쭤봤습니다. 하늘이가 중학교 다니는 과정에서 그 시험 보거나 할 때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계속 보면서 이렇게 입시 압박에 아이가 계속 눌려서 사는 게 맞는 건가 하는 고민을 계속 해왔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EBS에서 하는 오디세이 학교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고요. 굉장히 좀 부럽다라고 생각했던 점을 오디세이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학교와 과를 결정할 때 제 의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선생님 공부하라고 하니까 하고, 뭐 야간 자율학습 하라고 하니까 하고, 그냥 되게 어영부영 시간을 보냈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그러면 졸업하고 나서 취직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고민을 전혀 하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미리 어떤 학습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 스스로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방법도 모르겠고, 그래서 딸아이는 적어도 뭐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그 선택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선택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아이에게 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게 됐던 거죠. 그 중학교 때는요, 아이에게 내가 오늘은 뭐 했어? 라는 얘기를 잘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오늘은 우리 반에 어떤 애가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남 얘기를 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제 오디세이 입학하고 본인이 만족하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그 말 속에서도 되게 많이 느껴졌고요. 아이 표정도 되게 밝아졌고, 네, 목소리도 톤이 올라갔어요. 지금의 입시 제도나 또는 공교육의 기본 프레임은 저는 좀 굉장히 찬성하지 않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제일 눌려서 살아갔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든 그 시간을 거쳐서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성인이 되면 더 힘든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 어차피 힘들고 즐겁게 학교 생활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적어도 1년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한 1년이 지나 다시금 공교육으로 돌아가야 했던 죽돌들은 어떠한 상황들을 겪게 됐을까요? 1년 동안 그저 공부를 안 그리고 그 가르치고 모든 것들이 삶의 본인의 방향과 선택에서 시작한 꿈을 것이기에 찾는다고 합니다. 1년 후의 생활 또한 스스로 헤쳐나가야 할 개인의 몫이어야 할까요? 그 고등학생 2학년이 되어서 원래 학교로 돌아올 텐데 저 같이 민들라 다녔던 동기 중에 한 명이 너무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자퇴를 했어요. 저도 그때 엄청 공감했거든요. 맞아, 나도 그래 이랬는데 나는 자퇴할 용기가 없어서 자퇴를 못했던 거고, 공부들도 너무 그러니까 벅찬 거죠. 따라가기가 너무 다르니까. 뭐 학교 진도에는 엄청 못 미쳤죠. 뭐 2학기 때 하는 게 수투잖아요. 그거에 반 했나? 1학기 동안? 반 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진도도 다 못 끝내고. 근데 그래도 그만큼 그 부분은 되게 기억이 잘 났어요. 그것도 그렇고 졸업생들이 학교에 적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전 그게 제일 화가 났어요. 약간 독수리가 둥지에서 막 새끼를 막 떨어지러 던지는 중. 날아가 하고 너네가 날아가. 근데 또 맞는 말이 우리 갈 길 가야지 이런 거. 갈 길 가야지. 진짜 유독 적응하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학교에. 그러니까 오디세이에서는 이러면 안 돼. 뭔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공교육은 이런 점이 살짝 이런 점이 문제야. 뭐 이렇게 아이들을 거둬서는 안 돼. 약간 이런 온갖 이상을 다 보여줘 놓고서 갑자기 학교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너희가 바꿔 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거예요. 그 뭔지도 잘 모르는 애들이 과연 그 몇십 년 동안 쌓아둔 공교육 속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가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묘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네. 고민만 계속 하고 있는 지점들인데, 사실은 이제 두 분의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학교에 딱 와 전환을 한번 하고 또 다른 새로운 전환을 하는 사실 부분인데, 여기 왔을 때는 이제 이 전환을 계속 돕는 거잖아요. 이 교육 과정이 돕는 것인데, 돌아갔을 경우에는 이제 그쪽 학교에서는 당연히 안 해주는 거고, 이제 우리가 계속 팔로우업을 하기도 좀 어렵고, 이제 지금 이제 내부적인 고민들이 계속 있어요. 예, 애들 우리 피드백을 받으니까 애들이 이제 와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처럼 현교육의 문제를 개선시키고자 생겨난 오디세이 또한 잡음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변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드러났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를 알려주는 건강한 신호가 아닐까요? 그 신호를 반영하는 오디세이의 항해는 실망과 절망이 흠집을 냈더라도 여전히 존재하는 희망을 나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좀 방향을 조금은 제시해 줬었고, 나한테 질문을 던지라고 약간 얘기도 해줬고, 나를 존중해줬고, 틀린 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다른 거라고, 다를 수 있다고. 얘는 정말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서로 이렇게 너 몇 등이야, 너 몇 점이야 이렇게 경쟁자로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그냥 그렇게 만나는 거. 저는 지금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잘 모르지만 만약에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하겠어라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릴 용기가 없거든요, 솔직히. 이 1년이 아이에게 그런 조그만 씨앗이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굉장히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겠다라는 그 지금 시기에 와 있어요. 처음에는 약간 물음표 같은 것들이 막 있다가 아마 오늘 처음 오셨으면은 오늘 별로 자취 별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이전의 모습을 안 보신 상황에서는. 근데 저는 이전의 모습부터 쭉 봤는데 조금씩 좋아졌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어른이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나는 좋은 어른이 되고 있을까? 오디세이에 모인 학생들은 그저 조금은 다르게 어른이 되어가고 있을 뿐이죠. 풍파에 휩쓸리며 잠시 삐걱거릴지라도 어제보다 성장한 우리가 되기 위해 그들의 항해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여기 가가보자. 여기 분석 별것으로 여기. 이것보다 살짝 이게 다르고 이게